특히 에너지가 지속 성장은 에너지가 확보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이 뒷받침이 될 때 지속 경영은 보장될 거다. 여러분들은 더 나은 사회, 걸작업으로 선진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군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네, 호남석유화학의 정범식 사장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소재가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는 말처럼 전 인류는 석유화학 산업을 통해서 윤택한 생활을 영위해왔습니다. 하지만 반면 생각해보면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를 생각하면 환경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환경도 살리고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도 함께할 수 있는 그 해답이 절실한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거래건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거래건은 실시하는 나라도 있고 아직도 준비 단계에 있는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준비 단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건 사실은 CO2 할당, 기업이든 산업이든 할당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거래제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당이 됐을 때 할당된 양을 충족할 때는 그걸로 되고 남을 때는 파는 거고 모자랄 때는 사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강제 의무국이 아니거든요. 강제 의무국은 37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은 가입을 안 했으니까 37개 나라는 이미 2012년부터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를 이용을 못하면 사거나 남아선 팔거나 하는 이런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만, EU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국도 일본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은 준비 단계에 있고, 그 대신에 그러다면 준비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느냐 해가지고 한국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CO2 절감한 한 회사에 대해서는 CO2 톤당 5,000원, 약 5,000원 전후하는 보상 제도를 해가 정부에서 절감량을 사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경우도 수억 원 정도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제도가 설립되기 전에 CO2를 절감한 사람이 그냥 무의가 되지 않도록 그걸 정부에서 5,000원 내지 수천 원의 톤당 돈을 CO2를 사주는 제도로 해서 현재는 가름하고 있고, 앞으로 만일 의무부과가 되면 이 제도는 자연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준비 단계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 문제는 기업만 노력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전 인류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앞쪽에 계신 안경 쓰신 남학생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가 학교 내 많은 팀 프로젝트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리더란 무엇인가라는 자문을 하고 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이 달라 아직 스스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단의 발전을 위해 리더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범식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리더란 무엇이며 21세기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에는 어떤 리더가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21세기라고 해서 특별한 리더다 이런 부담도, 리더가 가져야 될 인류 보편 가치는 결국은 리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는.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한 집단을 어디로 끌고 갈 거냐, 북으로 갈 거냐, 남으로 갈 거냐, 서로 갈 거냐는 큰 방향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생활에서는 힘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죠, 그죠? 큰 방향 감각을 갖고, 그 다음에 개인 생활에서는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자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저는 그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리더라고 좀 어렵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21세기 지금 이 시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맨 뒤쪽에 앉아 계신 분께 기회를 드리죠. 우선 제가 이제 관심을 두고 있던 분야가 친환경 소재에 관한 내용이었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용과 경제성 그리고 효율성 때문에 이게 상용화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그 친환경 소재를 상용화시킬 수 있는지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느 게 친환경이다. 이건 그러니까 어떤 색깔로 흑백이 분명 그런 게 아니고 그래야 이런 그거를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완전 생분해되는 플라스틱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용 과정에서 코스트가 너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중적으로 쓰이진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일부 사용되는데 국한합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뭐가 또 오염이냐는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자원 부족에 의해서 바이오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다. 그러니까 뭐 딱 혈백이 되는 게 아니고 뭐랄까 이런 보시면 된다. 그건 사실은 폴리오르핀 그러니까 가장 폴리머 중에서는 가장 친환경에 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순환이 가능하고 하는 폴리올레핀 쪽으로 큰 방향을 움직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끝에는 또 생분해 가능한 다른 폴리머도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뭐 또 흑백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마치 용을 길들이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인데요.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는 바로 환경을 살리는데 그 해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EBS CEO 특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호남석유화학 정범식 사장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